네,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여러 번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.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제1의 멘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.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. 우리 아버지는 원래 경제학을 하시다가 이제 통계학 쪽으로 갔는데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,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.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, 이제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1 멘토고. 네, 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니까 뭐 어릴 때 등산한 사진도 많이 있고 아버지와 그 추억을 나눴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뭐 부자지간이야 다 각별하지만 제1의 멘토다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인 것 같죠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사진을 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아버지 관련된 발언들을 들어보면 본인의 인생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는데 아버지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좀 엄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고,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잘 따랐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본인이 뭐 얘기했지만 원래는 경제학적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가 또 법대를 가라고 권유하셔서 그것도 이제 진로도 바꾼 계기가 됐잖아요.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계신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본인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런 부분들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낸 그런 계기가 됐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까 제1의 멘토가 아버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예. 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뭔가 인생의 좌표를 또는 좌우명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었나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윤기준 교수가 뭐 윤 대통령의 제1의 멘토이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업적과 그런 공을 남긴 그런 또 학자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죠. 예. 네,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.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훗날 통계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이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중간에 이제 이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게 되는데요. 석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 그 당시에는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고도 교수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좀 쉽게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일을 거부했던 일화들도 전해지고 있고, 일본의 이 장학생으로 또 다녀오고 났을 일본의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년 시절에 함께 그곳을 방문하고 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훗날 정치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대통령실에 초대했던 그 당시의 사진도 쭉 나오고 있네요. 네,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윤석열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공정과 상식일 것이고,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국민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항상 국민을 제1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고인인 윤기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르기까지 과정을 생각하면 정의로운 검사의 이미지를 여전히 많이들 갖고 있을 텐데, 그런 중요한 사안 때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게 이 고인인 윤기준 교수였던 만큼 바르게 살아가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여러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부친의 마지막 그 인사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.